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세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렵고 복잡한 거를 제대로 숙지를 해야지 신규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 세금 폭탄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정들을 사실 나 잘 모르겠어 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똘똘한 한 채로 가면 되는데, 조합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택이 있긴 있지만 여윳돈이 좀 더 있어. 뭔가 더 사고는 싶은데 세금 때문에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들어보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규정들이 있었어? 그러면 좀 더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세법적 규정 때문에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들만 하는 사업들, 그거 어렵고 복잡한 거 누가 해? 그냥 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가 지금 한 2년 전부터 일반인들도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주택을 사고 싶긴 한데 세금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이런 틈새가 있다 라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복잡하다고 세금 포기하시면 안 되고 이 영상 여러 번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취득세 피했고 종부세 피했어요. 근데 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껏 취득하고 보유 다 했더니 팔 때 세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80%도 넘게 세금이 나오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양도소득세도 재개발 재건축은 기회의 틈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우선 가장 쉽게 토지와 상가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상가, 이건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가 않죠. 그런데 상가는 상관없는데 토지는 살짝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일명 비사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사토가 무엇이냐? 비사업용 목적의 토지인데 비사업용 목적의 토지는 20%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도로라든가 잘 찾아보면 이 비사업용 목적의 토지로 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들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무허가는 아쉽게도 무허 건축물도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수에다 들어가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무허가 어떻게 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입주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일반 세율로 양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무허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냥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A주택, B주택, C주택 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C주택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제가 뭐라고 했죠? 입주권은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입주권을 팔게 되면 일반 세율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살짝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가 쌤, 이게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맞아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입주권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려 했었을 때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입주권 자체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주택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그 자체를 양도하는 거는 권리의 양도로 보게 되고 권리의 양도는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일반 세율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별 5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 투자할 수 있느냐?
내가 재개발 지역에 그냥 멸실된 입주권을 샀어요. 그럼 토지분 취득세 4.6으로 가고 종부세를 다 피하고 가다가 나중에 이 입주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 준공일과 사용 승인일 좀 빠른 날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까지 예를 들어 이제 입주자 사전 점검하려고 해요. 그럼 빨리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일반 세율로 팔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사항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데 중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 B주택 시 입주권이 있어요. 이때 A주택을 판다라고 하면 3주택자 중과세율이 붙게 되지만 A주택, B주택 시 입주권이 있을 때 시 입주권을 양도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 되는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매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이 전매금지 규정은 나중에 상세 설명할 텐데 이 요건들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핵심만 이야기해드리자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금지를 해서 재건축은 이런 입주권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재개발은 가능합니다. 쌤, 재개발 같은 경우도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전매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재개발에서도 틈새가 있으니 2018년도 1월 24일 전까지 최초 사업 시행가를 신청한 구역 같은 경우는 전매가 자유로우니까 이런 전매가 자유로운 재개발 지역에 멸실된 입주권을 샀다가 준공 떨어지기 전에 판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 전매금지 자체는 투기거래 지구에서만 전매금지가 걸리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다, 비조정 대상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들은 상관없다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 일반 세율, 즉 다주택자 중과를 맞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게 되면 사실 일반 세율이라는 거는 지금 표를 쫙 보시게 되면 사실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긴 합니다. 바로 다주택자 중과가 안 붙는다 뿐이지 이 일반 세율 자체도 무시할 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양도 차익이다. 그럼 한 1억 정도 세금 내야 되고요. 양도 차익이 5억이다. 2억 세금 내야 되고요.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한 4억 2천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돈을 벌었으니까 뭐 그 정도는 내도 되지 뭐 이렇게 남들은 편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힘들게 리스크 다 감안하고 그 재개발 기간적인 부분들 다 고려해서 투자를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까지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활용해 보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체주택 특례조항은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준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같은 경우는 A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근데 이게 우선 첫 번째로는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취득했고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1년 내에 처분하고 1년 안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 경우들은 이야기가 다르게 됩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샀었을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사망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비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되는 규정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입주권을 사긴 샀는데 3년 내에 팔면 너무 억울해. 그러면 3년 내에 A를 판다 하더라도 B가 아직 준공이 안 났어. 그럼 난 길거리로 나앉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사항 규정입니다. 이 사항 규정 같은 경우는 비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이 떨어졌다. 그럼 준공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되고요. 그리고 2년 내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이 있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개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데 이주 철거를 위해서 매수하는 이것도 대체주택 아닙니까? 맞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5항 규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업시행가 이후로 다른 B주택을 샀다. 그럼 이 B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인데
이거는 A가 나중에 준공이 나면 준공도 2년 내에 처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2년 내에 A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단 표를 띄워놓긴 하는데 사실 이 대체주택 특례 같은 경우는 정말 좋고 기간도 오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누리기에 정말 좋은 혜택이긴 하지만 좀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심화판에서 한번 대체주택 특례 조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4항 규정 따로 5항 규정 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쌤의 요점 정리,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렵고 복잡하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에 있다. 우선 첫 번째, 재개발 지역의 특수물건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피해서 4.6으로 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앞서서 입주권 설명했었을 때 이런 특수물건들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입주권이 안 나오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멸실된 입주권이 있다. 멸실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취득세 4.6, 종부세 대상 아니고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게 되면 일반 세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까지 활용해 보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을 넘어서 비과세까지 두 채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을 세워가지고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금을 좀 피하려고 법인을 세워서 하는 건 어떤 또 이득이 있나요?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 이야기를 사실 하지 않은 이유는 법인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취득세는 무조건 최고세율을 두들겨 맞습니다. 12.4, 13.4%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도 무조건 최고세율이 적용되게 되죠. 1주택 법인은 3%, 그리고 다주택 법인은 6%의 단일세율로 적용되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법인이 6억 기본공제 받는 것도 없어져서 무조건 최고세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율로 가게 되는데, 이 법인세 중과세율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좀 쉽지 않아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투자처가 있긴 하죠. 바로 무엇이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도로 상가도 법인으로 사면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로 상가는 개인으로 사도 되잖아요. 그럼 괜히 법인으로 사서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법인의 잉여금을 또 배당이라든지 소득으로 넘길 때 또 소득세를 또 내야겠죠.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되는 거는 그냥 개인으로 하지만, 그럼 법인으로밖에 못하는 게 바로 무허가 건축물이죠. 왜냐? 무허가 건축물은 아까 이야기해드린 것 중 하나가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는 피하지만 양도세는 못 피한다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관리처분인가 이유로 입주권으로 팔면 일반 세율이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요건을 못 충족했다라고 하면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인으로 샀다라고 하면 마지막 하나,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무허가를 산다? 이거는 정말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말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이었습니다.